네, 이번 총선 결과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요. 이 민주당 총선에서 압승했고 또 범야권 의석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만 지금 21대 총선과 비교해보면 민주당 의석이 좀 줄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석이 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정광재 대변인님, 부울경에서 이 국민의힘이 좀 석권한 그런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막판에 범야권 200석 또 개헌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조기 종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PK 중심으로 범보수의 결집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1대 총선에서 PK 지역에서 4석인가밖에 얻지 못하는 민주당이 아주 참패를 겪었었는데 이번에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뭐 10석 이상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범보수의 이 국정 혼란에 대한 위기감이 작동하면서 우리가 많은 의석수를 PK 지역에서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목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PK 지역에서 선거에 개입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반성의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PK 지역에서 우리가 선전한 것이 지난번보다 의석수를 늘리는 데 성공했는데 다만 뭐 범야권이 지금 민주당이 175석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얻었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보다 민주당이 뭐 의석수가 줄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 이제 심판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있을 2년 후 지방선거 그리고 3년 후 있을 대선은 누가 심판을 받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서 또다시 심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과반이 훌쩍 넘는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했는가? 아니면 자기 진영의 또는 강성 지지층들을 위해서 일했는가? 이거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할 것인지 그 지점을 좀 고민을 해야만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선에서도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집권 당시에 그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했지만 2년 후에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훈을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거 막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를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친명과 친문계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무슨 현실 정치하고 계속 무슨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걸 일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민주당이 중심이지만 또 조국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이런 야권 정당들이 모두 다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찾은 11곳 중에 9곳에서 후보들이 또 패배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부울경 이 선거 결과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3석을 얻었었지만 이번에 1석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산 북갑에서 1석을 얻었고 울산에서는 동구에서 1석, 그리고 경남에서는 김해 갑을, 창원 성산에서 3석을 가져가는데 그쳤습니다. 뭐 일각에서는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보수의 결집을 불러왔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민주당에서 분석하기로는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조국 혁신당이 막판에 부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어떤 화력을 쏟아부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세 번째로는 장해찬 후보의 무소속, 보수 후보의 분열 때문에 분열. 그리고 네 번째는 양문석, 김준혁 후보의 어떤 악재. 이 4가지인데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하기 때문에 네. 저는 당락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표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분명히 줄어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이유 때문에 부산에서 어떤 지지자들이 결집을 해서 결국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조금 실패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힘을 실었던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선전을 했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연일 연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그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잠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반드시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저는 이제 민주당 측과 공식 정책 협의나 또 앞으로 원내 전략 관련해서 협의를 할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도 우리 국민들께서 또 권한을 위임한 중요한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존중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단 한 석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속히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하도록 해야 할 겁니다. 네, 두 사람 일단은 연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두 사람 모두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사람 연대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당분간은 우호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두 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같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을 받들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정권 견제의 도구로서 범야권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민심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력할 일들은 앞으로 당분간은 협력하면서 우호적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